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맘때 가족들과 함께 겨울 나들이를 하면서 완연한 겨울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올해는 참 아쉽죠. 집콕하면서 아쉬운 시간을 보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 다정다감이 아주 재미있는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그 소식 백지연 리포터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겨울의 낭만을 찾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 방학이 되면은, 겨울방학이 되면은 할머니 댁에 가서 놀기도 하고 또 박물관에 가서 전시도 보고 다양한 체험거리도 즐기는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러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화면으로나마 재미있게 즐기시라고 이 모든 게 한 곳에서 가능한 아주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고향집처럼 포근한 곳에서 진귀한 물건들도 보고 또 전통 문화를 즐기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이곳으로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연기 향토 놀러 오라. 연기 향토 놀러 오라. 연기 향토 놀러 오라. 이 소리는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가 가득 담겨 있는 연기 향토박물관에 놀러 오라는 관장님의 애틋한 소리입니다. 연기 향토 놀러 오라. 우리의 전통을 찾아서 함께 떠나볼까요? 세종시 연기군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이곳. 겉보기엔 아담한 시골집 같지만 속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로 꽉 찬 연기 향토박물관입니다. 얼른 들어가서 박물관 구경 좀 해볼까요? 와, 관장님, 그저 발걸음을 내디뎠을 뿐인데 과거에 온 것 같아요. 여기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은 다 세종시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세종시 구석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돌 저울추라고 써있네요. 이제 돌로 만든 저울추인데 크기가 다 틀리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작은 그죠? 것도 있고. 크기가 왜 틀리냐면은 상인들이 각자 자기가 그 가져온 돌의 크기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가 틀리고요. 내가 만약에 푸주간에 갔어요. 근데 임신해서는 이렇게 무거운 걸 쓰고 백신에서는 작은 걸 쓰고 이러면 요즘 말로 복불복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관인들이 때때로 나와가지고 그걸 단속을 했거든요. 어머머. 아니 직접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시는 네. 거예요? 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관이라고 써 있죠. 네. 이 관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저울이에요. 우와. 한번 들어보세요. 무겁죠?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관인들이 쓰는 것은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이걸로 재가지고 단속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세종시에는 도자기 걷던 가마터가 많아요. 이게 세종시 가마터에서 출토된 그 도자기들이거든요. 특징이 궁궐에다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왜 글씨가 써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궁궐로 가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가다가 밥도 먹고 잠도 자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도자기로 대신 내는 거예요. 좋은 걸 중간에서 다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관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궁궐 납품용은 다 이렇게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이쪽에 있는 물건들은 옛날 저 할머니 댁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시대가 조금 점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냉장고예요. 냉장고예요 이게? 설마. 오. 이게 전기로 되는 거예요? 전기 없을 때 전기 없이 사용하는 냉장고예요. 조선시대에
그 금강이나 한강에서 그 얼음을 잘라가지고 왕이 여름에 그 사대부들한테 얼음을 나눠주거든요. 그럼 그 얼음을 그냥 가져오면 금방 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냉장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했거든요. 조선 시대에 만들었던 냉장고들은 주로 크기가 작은데 이제 일제 시대 때 그걸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냉장고입니다. 지원 씨 이게 뭔지 아세요? 괴물? 악마? 좀 무서운데요? 무섭게 생겼죠? 네. 올해가 신축년 소해해죠. 그렇죠. 소해해가 들어오면은 사대부 집안에서는 대문에다가 이렇게 소의 형상을 한 그 옹기로 잡기를 내쫓았어요. 그 잡기가 놀래서 도망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대문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이야, 다시 보니까요. 듬직해 보이는데요. 소의 기운을 받아서 코로나야 물러가라. 잠깐 봤는데도 도자기며 옛 물건들이며 볼거리가 참 많네요. 네, 전시된 물품만 해도 8,000점이 넘고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물건들이 관장님이 직접 발굴하고 수집한 것들이라네요. 마을을 돌면서 전설이나 지명 유래를 그 조사할 때 동네 사람들한테 얻거나 기증받거나 또 귀한 것들은 또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집을 하게 된 겁니다. 요즘은 유물 모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 KBS 때문에 그런데요. KBS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진풍면풍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굉장히 귀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이렇게 유물을 차곡차곡 모으시다가 박물관까지 만들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폐교된 학교에다가 향토박물관을 추진해달라고 그 유물을 기증했는데 군에서 박물관을 추진하다가 그게 의회에 통과를 못해가지고 다시 유물을 저한테 돌려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제가 박물관을 그 시골에 빈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영 사라질 뻔한 우리의 역사 유물들은 이곳에서 다시금 빛을 발하면서 옛 이야기들을 후대에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아주 특별히 의미가 있는 유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벌레빛이 있고 비치개가 있죠. 여기 박물관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기증한 거예요. 마을에 할머니가 쓰던 유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죠. 보통 유물하면은 사람들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오래된 걸 이야기하는데 직접 우리 할머니들이 쓰던 물건들도 다 유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관장님한테 직접 설명을 들으니까 옛날 이야기 듣는 그런 기분도 나고요. 역사 공부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재미난 걸 한번 보러 가실까요? 빨리 와. 빨리. 재밌는 거라니까 지원 언니부터가 아주 신이 났어요. 그럼요, 노는 게 제일 좋은 저에게 딱 맞는 곳으로 안내해 주셨는데요. 바로 전통놀이 전시 공간입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놀이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체스 같기도 한데 서양에? 백제 시대부터 놀았던 쌍욕이라는 놀이예요. 쌍욕? 발음이 조금... 주사위 2개를 던지니까 한자로 두 쌍자고 주사위 중에서 가장 큰 수가 6이니까 이걸 합해서 쌍육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렇군요. 정약용 선생이 또 이 놀이를 아주 잘 놀았고요. 또 오암 송시열 선생은 시집가는 딸에게 절대 이 놀이를 하지 마라. 왜요? 이 놀이에 빠지면은 며느리 역할을 못하니까 이 놀이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할 정도로 이 놀이는 아주 재밌는 그런 놀이입니다. 화투 아니죠, 화가투 맞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시조를 잊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진 화가투 놀이부터 장치기 놀이, 투호, 활쏘기 등 전통 놀이의 종류도 엄청 많았는데요. 이런 건 또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죠. 짠!
네, 장치기장에 왔습니다. 이 장치기, 근데 뭘로 하는 건가요? 장치기는 바로 이걸로 하는 겁니다. 나무채와 나무봉만 있으면 놀이 준비 완료! 원래 22명이 하는 건데 오늘은 그냥 간소하게 몇 명으로 줄여서 이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선수 입장해 볼까요? 참가 선수들은 박물관의 전통놀이 선생님들입니다. 선수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디 보자. 지금 팀을 나눠야 되는데 2대2로 저는 왠지 저와 같이 단신이신 선생님한테 좀 정이 가요. 작은 고추가 맵다 단신팀! 승리는 우리가 장신팀! 화이팅! 준비 시작! 경기 시작과 동시에 두 팀 사이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승부욕들이 엄청나시네요. 장신팀의 몰아치는 공격에 결국 1점을 내주고 마는 단신팀. 아니, 지원 씨,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아니, 장치기에 너무 몰입하는 바람에 그만. 온몸을 던졌건만 수비는 속절없이 뚫리더라고요. 선생님, 작은 고추는 안 맵다! 시작하는 순간 저는 한국인이 맞는 것 같아요. 눈에 불꽃이 그냥 튀기면서 물론 한 골도 못 넣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우리 선수들이 대단하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선생님도 근데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승리는 우리가 확실합니다! 장치기 너무 재밌게 했어요. 재밌었어요? 네, 네. 진짜로. 이번에 새로 배울 놀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이거 쉽죠? 투구 맞죠? 맞아요. 투어를 하기 전에 스승을 향해서 예를 갖춰야 되고 또 상대자하고 예를 갖춰야 그 다음부터 놀이가 시작이 됐어요. 조상들에게 투호는 유교적 예법을 익히는 하나의 수단이자 놀이의 도구였는데요. 이 점 때문에 왕실에서도 투호 놀이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못 들어가나요? 네, 마지막 화살은 과연? 네, 땡입니다. 원장님! 아니, 저는 처음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원장님의 이 반전 실력은 뭔가요? 나는 세계 이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변명은 넣어두세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건 아까 전시관에서도 만나봤던 쌍용놀이, 서양의 체스와 많이 닮았죠? 그리고 종이 말판 위에서 누가 가장 먼저 높은 관직에 올라 퇴간하는가를 겨루는 승경도 놀이도 재밌었습니다. 네. 놀이를 통해서 옛 조상들의 삶의 모습은 물론 그 시대의 문화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관장님 만나서 전통 놀이란 놀이는 다 해먹어가는 것 같네요. 안 알려준 것이 많이 있는데 화가투, 고노, 규문수지 여행지도, 성불도. 네, 오늘의 놀이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관장님. 이번엔 관장님이 엄청난 걸 보여주신다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좀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저는 바쁘게 지내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요? 한번 저기 한번 보세요. 왜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멀리서 봤던 나무의 정체에는 바로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장승이더라고요. 관장님 아니 장승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설마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장승을 깎고 있는데요. 여기서 깎고 있는 장승은 전국적인 특징 있는 장승들을 지금 깎고 있습니다. 팔도 장승이면 그럼 각 지역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전라도나 경상도 장승들은 그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무서움을 나타내고 충청도나 경기도 장승들은 입을 가지런히 드러내지만 송곳니는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이명수 관장님의 전통문화 사랑은 자연스레 장승 제작으로도 이어졌는데요. 고증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장승을 복원하는 일에 열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가득하시네요. 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장승이 하는 일은 옛날부터 악기를 쫓는 역할이니까 이 장승들이 좀 코로나를 물리쳐서 우리 생활이 좀 편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가 가득 담긴 장승인데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장승 공원에다가 설치할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깎고 우리 리포터님이 깎을 수 있는 장승이 별도로 있어요. 아니 체험거리가 또 남았어요. 이건 뭐 전통 체험의 화수분이네요. 화수분. 아니 원장님, 이 귀요미들은 뭐예요? 완전 귀여워. 이걸 아기장승이라고 그래요. 나무는 이름을 떼죽나무라고 하는데 해충이 아주 싫어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아기장승은 장승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예요. 저만의 아기 장승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마을 입구를 지키면서 밖에서 들어오는 재앙을 막아줬던 든든한 수호신 장승. 나만의 장승에 올해의 염원을 담아 정성스레 만들어 봅니다. 짜잔! 너무 귀엽고 이쁘죠? 저의 장승은 날씬 대장군입니다. 저의 올해 제일 큰 소망이 건강하게 날씬해지는 거거든요. 아기 장승아 도와줘. 제가 만든 건 다정다감 대장군입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KBS 출연하기 때문에 방송 좀 잘 나오라고 다정다감 대장군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재밌는 체험들도 하고 이렇게 아기 장승까지 만들어 가고 너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소개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놀러 오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도 체험거리 가득한 연기 향토박물관으로 놀러 오세요. 네, 연기 향토 박물관 정말 전통 문화 체험을 무궁무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이날 지원 씨가 아주 바쁘면서도 정말 꽉 차게 보내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큰일 났어요. 이제 결혼을 못하게 생겼는데 그 며느리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쌍용놀이의 맛을 알아버렸지 뭡니까? 진짜 네, 많은- 그리고 제가 자랑할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네, 직접 만들어 오신 제가 장승. 직접 만든 장승. 네. 올해 제 소망을 담은 날씬 대장군 아기 장승입니다. 예쁘죠? 네, 왠지 이 집 앞에다 놔두면은 든든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가 다양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연기 향토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들 더 들어보고 싶어서요. 오늘 모셔봤습니다. 세종의 전통 문화 사랑꾼 이명수 연기 향토 박물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저는 이 가장 놀랐던 게 여기 박물관 안에 있는 모든 전시물을 우리 관장님께서 일일이 직접 다 모으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30년 전부터 네. 그 마을을 돌면서 마을에 버려졌던 거, 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네. 좀 많은 양이 됐습니다. 무려 얼마나 되나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약 8,500여 점 가지고 이야. 있는데요. 네. 현재 박물관에 그 다 소장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비어 있는 창고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네. 넣어놓고 있습니다. 8,500점이요. 예. 예, 8,500점을 사실 이게 모으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그 전시물들 이런 것들 모으면서 그만큼 했던 에피소드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았었죠. 네. 그 연기군에서 이제 세종시로 새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그 묘들이 이장이 됐는데요. 그 하시문중에서 그 묘를 이장하다가 네. 묘 안에서 뭐 유물이 많이 나왔다고 네. 그걸 좀 가서 봐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그 깊은 산속을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중 사람들은 어느새 다 가버리고 네. 제가 보니까 묘 안에서 그 지석이라고 그래서 벽돌처럼 생긴 유물이 한 80여 개가 나왔어요. 네.
그것을 그 한 번에 5개씩 들고서 네. 산 위에서 밑으로 열심히 날랐거든요. 네. 한여름에 날르다 보니까 덥기도 하고, 근데 가장 곤란한 것은 막 날르다 보니까 어느새 주변이 깜깜해져 가지고 한밤중이 된지도 모르고 네. 그걸 날랐어요. 이야. 근데 80개를 다 날르고 보니까 기진맥진이 됐고 또 이제 무덤에서 나온 거니까 네, 네. 혼자서 날르려니까 네.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전시장에 전시를 해놓으니까 좀 보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야, 그만큼 이 우리 물건들에 대해 우리 전통 문화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직접 물건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나요? 어떤가요? 그 우리 박물관에 그 사용하는 유물들을 특히 그 주민들이 쓰던 옛 밥그릇 같은 걸 이렇게 엎어놓으면은 네. 동네 사람들이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하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히 유물이 좀 모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직접 방문을 해봤지만 미처 화면에 담지 못한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니 하루를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끝내는 건 아니세요? 유물을 잘 보존하려면은 사실은 하루 종일 닦아도 보관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별로 유물을 닦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사실 박물관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특별히 이 박물관을 개관해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박물관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연기군 시절에 그 학교가 자꾸 폐교되니까 그 폐교를 이용해서 박물관을 만들려고 시작한 것이 우리 박물관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문화 지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전통 놀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아유, 그냥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니고요. 알고 보니 우리 관장님 전통놀이의 명인, 그것도 양반놀이의 명인이십니다. 맞죠, 관장님? 보통 양반 놀이 하면은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양반이라는 그 개념이 별로 사람들한테 좋은 그 선입견이 없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놀이를 연구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놀았던 우수한 놀이들은 거의 다 양반 문화에서 나온 놀이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 사라졌다 해가지고 그걸 하나 두 개 연구하다 보니까 네. 양반놀이의 명인까지 되었습니다. 네. 아까 지원 씨하고 재미있게 한 쌍용놀이도 이 우리 양반놀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놀이가 좀 궁금했어요. 화가투 놀이, 이것도 양반놀이인 거죠? 화가투 놀이는 서당놀이예요. 네. 근데 그 놀이가 일제시대 때 아주 진가를 발휘했거든요. 1940년 들어서면은 일본이 우리 말과 글을 못 쓰게 하는 네. 금지령을 내리는데, 그 어머니들이 몰래 자녀들을 우리 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불을 꺼놓고 이 화가투 놀이를 익히게끔 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그 말과 글을 순조롭게 이어왔다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이 화가투 놀이죠. 네, 이렇게 우리 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 지킴이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 내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참 내가 이 박물관 열기를 잘했다, 혹은 문화 지킴이로서 쭉 활동하기 잘했다라고 보람을 느끼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그러세요? 이제 과거는 연기군이 작은 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종시가 되다 보니까 세종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서 세종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 그 개교한 학교에서도 세종시의 역사를 물을 때 우리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유물 소개하면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우리 지역의 박물관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연기 향토 박물관을 운영하시면서 이곳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메시지 전달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우리 박물관에서 주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전통 놀이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놀지 말라 해서 놀이가 천대를 받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정서적으로 네. 또는 사람과 사람을 사귀는 역할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우리 박물관이 좀 앞장서서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야,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나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관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세종시에서는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좀 적은 그런 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박물관에서 그 장승을 깎고 또 이제 장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점을 네. 저는 이제 코로나하고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마을 입구에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병을 그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렇죠. 또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같은 것을 장승에게 이야기해서 장승에게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기대하고 이랬는데 우리 박물관에서 지금 깎고 있는 전국 장승들이 코로나 퇴치에 조금이나마 좀 일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자, 모두가 함께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고 노력하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더 앞서서 우리 전통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중한 역사를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TV이유 다정다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